안녕하십니까, 토토홈즈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 KT 손익분과 원주 DB입니다. 수원 KT는 허은의 복귀 효과를 누렸지만 문성곤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윤기가 발목 부상으로 빠지며 활약을 이어가던 프론트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는 원주 DB의 높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적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경기 초반 허은 등의 활약으로 득점을 빠르게 올릴 수 있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프론트에서의 체력 열세가 이어지며 많은 공간을 허용이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주 DB를 상대했던 지난 맞대결에서도 상대의 트리플 타워를 제어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하윤기의 공백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상대 프론트 라인이 외곽 슛까지 적지 않게 성공하고 있어 수원 KT 입장에선 더 큰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주축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원주 DB는 11월 중순 이후 이틀 연속 휴식이 없었을 만큼 비교적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축 선수들의 활약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빠지지 못하고 있어도 코트에 존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리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3점 슛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쿼터, 2쿼터 열세가 이어지더라도 3쿼터, 4쿼터에 들어 압도적인 활약이 이어지며 역전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종규, 강상재가 존재하는 프론트는 수원 KT를 상대로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하윤기의 공백으로 인해 제프 위디 또한 높이에서 강점을 활용하며 득점 공세에 가세할 수 있는 것 또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알바노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많은 외곽슛을 허용하더라도 트랜지션과 외곽 응수를 통해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주 DB의 공격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수원 KT 입장에서는 원주 DB의 프론트를 인정하고 외곽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주 DB가 외곽 경쟁력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이 큰 부분입니다. 주축 선수의 공백과 부진이 존재하는 수원 KT가 로테이션을 쉽게 돌리지 못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원주 DB에게 분위기를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오버와 함께 원주 DB의 승을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한국가스와 안양정관장입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김낙현의 복귀와 수비 개선점을 찾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에게 집중된 전략이 이어지다 보니 하락세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현이 외곽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며 공간을 만들어주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선수가 부족합니다. 이런 면에서 많은 롤을 쥐고 있는 니콜슨이 공수 모두 담당하기엔 빠른 발을 갖춘 것이 아니고 시너지를 발휘해야 할 이대현 또한 슛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며 득점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라인을 최대한 앞으로 가져가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상대의 지역 방어를 깨기 위해 활용해야 할 트랜지션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양 정관장의 높이를 상대하기도 비교적 힘든데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백코트에 대한 신경도 써야 하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이종현이 긴 시간을 출전하며 높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리바운드 주도권을 잃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프론트가 안정감을 찾고 있다 보니 아반도, 최성원, 박지훈 등이 백코트에서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곽과 외곽 시너지가 발휘되며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확실하게 자리 잡다 보니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가스공사를 상대로 활용했던 지역방어 또한 다시금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다가 백코트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큰 위기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정효근이 3번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공격 흐름이 끊어졌을 때 3점 슛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공격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역공을 펼치며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맞대결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가다가도 안양 정관장의 지역방어에 막히며 활로를 찾지 못합니다. 김낙현의 복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이의 강점을 이어가고 있는 안양 정관장을 상대로 니콜슨이 묶이기 시작한다면 지난 경기와 같은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수비 또한 큰 점수 차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더와 함께 안양 정관장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입니다. 한국전력은 임성진이 살아나면서 경기력이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재덕의 점유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타이스가 범실이 많아지면서 불안 요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전 대한항공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점은 임성진의 활약과 신영석의 중앙을 고르게 활용하면서 공격의 루트를 다양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전력의 리시브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며 자칫 리시브로 인해서 중앙 공격을 자주 사용하지 못한다면 현재 타이스의 범실 그리고 서재덕의 폼을 생각한다면 위기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한국전력의 리시브가 지난 시즌만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아흐메드가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는 있으나 직전 OK와의 경기에서는 범실이 8개 그리고 공격 차단이 4개나 있었던 만큼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OK에게 패하였습니다. 허수봉의 득점도 기대 이하였으며 정광인이 공격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매 세트 아흐메드에게 의존하는 경우 많습니다. 현대캐피탈의 리시브가 잘 되고 있지만 이현승 세터가 중앙 공격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윙 스파이커들의 의존도가 심한 만큼 상대의 블로커들이 조금 수월하게 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 OK가 11개의 블로킹을 성공하였는데 윙 스파이커들의 부진도 있었지만 중원 공격이 되지 않으면서 공격 루트가 상대 팀에게 너무 노출이 되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한국전력의 최근 기세가 많이 올라왔으며 현대캐피탈은 2연패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최근 2연승은 살얼을 판을 걷는 느낌이며 현대캐피탈은 공격의 루트를 조금만 다양화시킨다면 윙 스파이커들의 공격 성공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의 서재덕이 여전히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오늘 경기 허수봉은 반등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국전력 블로킹의 높이가 허수봉이나 정광인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용병 싸움에서도 아흐메드가 타이스보다는 안정적인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캐피탈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현대캐피탈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대전정관장과 흥국생명입니다. 정관장은 직전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약점을 최대로 노출하면서 패한 경기였습니다. 정관장은 공격력이 좋은 팀인데 도로공사가 지하에게 서브를 잘 넣으면서 지하의 공격을 최소화하였으며 최근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메가의 공격만으로는 정관장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정관장의 문제는 서브 리시브입니다. 지하를 리시브에 가담시키면서 중앙 공격을 살리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지하의 리시브도 흔들리는 편이라 의도한 대로 경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박혜민이 리시브에서 견뎌주어야 하며 정호영과 박은진의 공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경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가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지하가 풀어주어야 합니다. 흥국생명은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GS전에서도 무난하게 승리하였으며 특히나 이주아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김연경이 조금 부진했지만 옐레나와 중앙에서 레이나가 활약을 해주면서 김연경의 부진이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 경기는 항상 불안합니다. 이날도 22%의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었고 이원정 세터의 토스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옐레나가 직전 경기 좋은 활약을 해주었지만 파워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으며 확실히 정상 폼은 아니었습니다. 김미연은 리시브가 안 좋아도 공격에서는 제 몫을 해주었지만 이날 경기 5득점에 그쳤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흥국생명입니다. 공격 패턴 또한 너무 단조롭고 블로킹이 리그에서 제일 좋은 정관장을 상대로 고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올 시즌 1라운드 맞대결에서 정관장이 승리하였습니다.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으며 정관장의 공격력이 잘 발휘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정관장이 충분히 비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도 리시브를 지하가 한다면 정관장의 공격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관장이 가장 잘하는 공격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흥국생명의 리시브는 여전히 불안하며 김연경도 옐레나도 정관장의 높이는 부담스럽습니다. 매 세트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이며 오늘 경기도 풀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승패는 패스, 그리고 정관장의 플러스 핸디캡 승을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